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주요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관망세가 짙어졌습니다. 약보합권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알파벳과 테슬라의 실적에 이목이 집중됐는데 알파벳은 시장의 예상을 살짝 상회하는 실적을 내면서 주가는 시간 외에서 약간 또 밀리고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실적 실망감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가는 6% 넘게 하락하는데요. 로보택시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라는 부분도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한 100일 조금 더 남은 대선에 대한 여러 가지 스토리, 좀 계산기를 두드려볼 내용들이 많습니다. 같이 고민하면서 국내 기업 이슈까지 찾아보도록 하죠. 어제 증시 복귀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은 양 지수 기준 모두 오르긴 했습니다. 그런데 제목을 이렇게 달았죠. 오만다는 아쉽지만 떨어질 땐 같이 떨어지고 오를 때만 다르게 가는 것은 아쉽다. 그러니까 미국의 상승폭을 오롯이 받아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이렇게 좀 축약해서 표현해봤습니다. 일단 대항마 해리스로 좀 집결되는 분위기가 일부 형성이 되자 트럼프 트레이드가 약화됐고요. 시장에서는 투자 심리가 개선됐습니다. 주요 섹터가 일부 회복의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죠. 다만 상승폭을 결국에는 좀 줄였고요. 상승폭을 반납한 것에 대한 아쉬움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그나마 그래도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다라는 방어적 측면에서 긍정의 평가를 줘야 될지 어제는 조금 애매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제 대만 같은 경우는 TSMC의 급등으로 인해서 가권 지수가 2.8%, 그 전날의 하락분을 모두 다 만회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좀 저렇게 드라마틱하게 반응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기도 했죠. 그래도 트럼프 트레이드 약화로 인해서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의 종목이 어제 힘을 냈고요. 현대차, 기아 모두 다 강한 상승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한국투자의 보고서 영향이 있었죠. 현대차, 기아가 실적 반영을 전혀 못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기도 했네요. 자, 2주간의 거친 조정 사이 투자자들의 피로감이 높아져 있고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데 그것이 실적 시즌일 것으로 어제 이 시간에 같이 시장에 대한 코멘트에서 다뤄보기도 했죠. 다만 그 실적이 독이 될지 득이 될지 잘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어제 올바른 득의 예로 바로 전력기기의 HD 현대일렉이 눈에 띄었죠. 17.7% 올라가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코스피 지수 기어도 2위, 2분기 영업이익 YOY 기준 250% 증가, 영업이익률이 23%로 전분기 대비 크게 늘어났습니다. 기억나시죠? 대장의 향기, 우리가 삼양식품 그리고 실리콘2가 지난 분기에 실적을 내놓고 기대 그 이상을 발표했었기 때문에 섹터를 잡고 끌어올렸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어제는 시장에서 HD 현대일렉이 섹터의 전반적인 기운을 잡고 올라갔었죠. 재룡전기, 효성중공업 등등의 종목들 같이 상승했고요. LS일렉 같은 경우는 MSCI에 대한 이슈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강한 탄력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8월 MSCI 시나리오 시간이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7월 중순에서 말경 기준 어느 날의 시점 시가총액과 유동시총을 살피고 편입이 결정이 될 텐데요. 시장에서는 유동시총어들이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편입 유력 후보 LS일렉트릭 하나 정도 보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의 의견이고요. 편출 유력으로는 SKI테크놀로지, 에코프로 머티이고요. 이번에 편입이 실패될 경우 11월에 유력한 후보가 현대로템과 LIG 넥스원이기도 합니다. 자, 어제 현대로템과 LIG 넥스원 흐름도 좋았었는데 LIG 넥스원의 어제 장중 차트를 한번 열어봐 주실까요? LIG 넥스원 장 초반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결국에는 1% 정도 상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장중에 저렇게 상승폭을 급격하게 줄였던 이슈는 증자 이슈가 좀 전달이 되면서 유상증자 소식에 상승폭을 확 줄였는데 그에 대한 해석이 시장에선 좀 분분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좀 잘 살펴야 될 내용인 것 같아서 체크를 해봤고요. 자, 전력기기, 화장품, 푸드 어제 상승 섹터입니다.
바로 지난 상반기의 주도 섹터였죠. 상반기의 AI 패러다임 외에 주도 섹터로는 수출 섹터였습니다. 일명 넘버스 섹터. 수출과 수주, 실적에 대한 이슈가 계속 부각되면서 전력기기와 화장품, 푸드 쪽이 돌아가며 순환하는 흐름을 상반기에 보여줬었고요. 어제도 이들의 상승을 보면서 상반기에 재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일부 기대감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준으로 한국투자증권의 보고서가 업데이트됐는데요. HD 현대엘렉트릭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기존 목표가 제시했던 것 대비 50% 상향했습니다. 42만 원. 삼양식품은 목표가 77만 원으로 분석 개시 소식을 내놨고요. 실리콘투 목표가 6만 원으로 기존 목표가 대비 17.6% 상향한 아침의 보고서가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넘버스 섹터의 각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이들의 흐름, 앞으로도 섹터 센트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HD 현대엘렉이 쏘아 올린 공은 실적주 다시 보기가 되겠습니다. 어제 실적에 대한 모멘텀에 기대감에 쉬었다가 다시 같이 올라간 종목이 있죠. 바로 알테오젠입니다. 그 전날에 하락하며 시장이 일부 걱정하기도 했었는데요. 역시나 실적 기대가 부각되자 여지없이 반응하는 섹터 대장입니다. 8% 상승세 28만 5천 원을 기록하기도 했죠. 자, 이런 시장은 실적 시즌이 들면서 역시 실적 시즌은 실적이지라는 논리를 다시 한번 펼칠 수 있게 HD 현대엘렉이 만들어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푸드에 대한 얘기도 살짝 더 해보죠. 저출산 고령화로 푸드 업체들은 내수 시장의 한계를 마주하고 있었고요. 새로운 시장이 필요했습니다. 먹거리 시장으로 해외 시장을 공략하고 있었던 찰나에 OTT 혹은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의 콘텐츠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갔고요. 새로운 여러 가지 챌린지라던가 건강식에 대한 인식으로 한국의 음식들이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그와 동시에 2022년도 대비 작년에 라면, 김, 과자, 음료, 김치 등 한국의 먹거리 등의 수출 성적이 굉장히 좋아졌죠. 이것은 올해 내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업체들입니다. 삼양식품은 해외 매출 비중이 무려 75%에 달하고요. 농심이 37%, 그리고 라면 쪽을 제외하고 본다면 오리온이 해외 매출 비중 한 60% 이상으로 굉장히 높은 편이기도 합니다. 김치 쪽에서는 대상도 해외 매출 비중이 40%를 넘어가고 있죠. 결국 해외 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업체들, 수출과 수주가 찍혀서 실적으로 반영되는 업체들로 시장은 상반기부터 계속 관심을 뒀었던 거고요. 상반기 후반부터 이 푸드, 화장품, 전력기기가 좀 쉬고 있었다가 어제 HD 현대엘렉의 강한 시세가 이렇게 시장에 힘을 실어준 겁니다. 자, 1분기에 기록적인 이익률을 기록했던 쪽이 삼양식품, 오리온인데 식품사 평균 5% 대비해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자, 푸드 쪽도 관심 받을 수 있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죠. 양수겸장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한국인은 3을 좋아하죠. 가위바위보를 해도 꼭 3세판을 하고요. 어딘가 출발할 때도 하나, 둘, 셋을 하고 만세도 3번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수겸장, 3가지 면을 모두 갖춘 쪽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갔다라고 그냥 뇌피셜로 만들어봤습니다. 실적과 수주, 스토리가 갖춰줘야지 지금은 올라가는 장입니다. 실적 기대 그 이상이 나와줘야 되고요. 수주의 연속성을 띠면서 기술력과 혹은 경쟁력을 입증해줘야 하고요. 거기에 스토리도 붙여줘야 합니다. 스토리가 기술에 대한 기대이든 아메리칸 드림, 앞서 봤던 전력 푸드 이런 쪽이든 아니면 AI든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 확실한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스토리가 있든 이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는 섹터들이 상반기에는 주역이었어요. 전력과 화장품, 푸드, 알테오젠 등을 예로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은 돌아봤더니 조정을 받았던 시절이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기쁨으로 여겨졌었던 종목이기도 했죠. 자, 만약에 지금 시장에서 이 3가지를 모두 충족은 못하고 한두 개만 충족되는 섹터 등이 있습니다. 그런 쪽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쉽기도 했죠. 바로 연속성을 띠지 못하는 상승을 보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로봇이고요. 로봇
같은 경우는 실적이나 수주 쪽의 받침이 좀 약하죠. 오히려 스토리 쪽에 AI 이런 이야기가 강합니다. 원전 같은 경우도 조금씩은 나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자율주행 2차 전지, 바이오 시밀러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 시밀러는 실적이나 수주 쪽은 괜찮은데요. 스토리에서 관심을 좀 덜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G2 갈등 이슈 속에 조금 더 바이오 시밀러 쪽이 부각되게 된다면 스토리에 관심이 더해져서 수급이 붙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 한 2개 정도는 충족했는데 하나가 아쉬운 것들은 잘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에 해당 사항이 전무한데 올라가는 쪽도 분명히 있습니다. 한 개라도 독보적인 곳이 대표적인데요. 바로 스토리 쪽이 탄탄하게 붙어있는 비만당뇨입니다. 만병통치 GLP-1 스토리가 너무나 탄탄하게 붙어있다 보니까 이쪽 시세가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이제 추후적으로 실적과 수주 이슈는 계속해서 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아니면 뉴페이스던가요. 소전도체, 유리기판, 전고체. 시장에서 몰랐던 내용이라 새로운 뉴페이스여서 수급적인 관심을 받던가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는 건 뭐 펩트론이나 삼천당 제약 등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초전도체는 신성델타 뭐 이런 종목들 저점 대비 고점 상승률이 굉장히 놀라운 종목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들은 실질적으로 꾸준한 시세보다는 조금의 테마성 성격이 아직은 짙습니다. 물론 유리기판은 조금 달리 봐야 된다라는 시각이 많긴 하니까요. 이런 섹터별 분위기 그리고 특성을 따로 떼서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쉬운 섹터로서 계속 대표 주자로 기록되는 게 로봇인데 어제 티라유텍 같은 경우는 급등 흐름이 있었습니다. 어제 이 시간 연결고리에서 로봇에 대한 얘기를 일론 머스크의 X 트윗을 통해서 살폈던 바가 있었는데 로봇주들 어제 괜찮았던 가운데 티라유텍이 가장 좋은 시세를 냈습니다. 로봇이라기보단 스마트 팩토리로 조금 더 가깝게 봐야 되죠. 27% 급등했고요. LS 일렉트릭의 투자 소식이 전해지면서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한 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 밖에 이제 LS 종목 보시면 어제 22% 상승하면서 GLP-1 만병통치약 시리즈의 대표적인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시간 내에서는 초전도체 종목이 올라갔죠. CCS가 상한가 부근에서 마무리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명확한 스토리가 있거나 아니면 뉴페이스거나 여기에 반응할 것이 아니라면 삼수겸장의 섹터 찾아가는 과정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자, 또 다른 삼수겸장 실적 수주 스토리를 갖출 만한 섹터들 조선과 방산, 미용기기 꼽아봤습니다. 자, 어제 미용기기 쪽은 특정 언론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우리가 몰랐던 내용은 아닙니다. 미국의 가정용 미용기기 판매가 급증해서 상반기 수출액도 엄청나게 좋았다라는 것이고요. 기존에 저희 뷰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을 때 한국의 스킨케어에 대한 해외 시장의 관심 증가가 결국에는 미용기기 수요 증가로 이어진다라는 스토리였습니다. 어제 라메디텍, 비올 혹은 파마리서치, 클래시스 등의 종목들이 시장 대비 선전했고요. 조선은 요즘 조선의 봄을 맞이하고 있죠. 어제 또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방산 쪽이요. 셀트레가이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강했고요. 현대로템도 급등 흐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현대로템은 어제 KB증권의 보고서 영향이 조금 짙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재채기와 실적은 숨길 수 없다. 이런 언론 기사 제목도 있더라고요. KB 창사 이래 최대 분기 실적을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에서 가장 싼 방위산업주로 현대로템을 언급했고요. 폴란드, 페루, 루마니아 등의 수주 모멘텀이 남아있다라는 얘기였죠. 거기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MSCI 11월 편입 가능성이 높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 그리고 어제 장 후반에 체코에서 고속철도 건설 사업도 한국과 협력하길 원한다.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현대로템의 아무래도 조금 호재성 이슈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런 대표적인 실적 수주 스토리가 붙어있는 대장주와 그렇지 못한 조금 약한 종목의 차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대로템은 9% 어제 올랐었죠. 대아TI 한번 열어봐 주실까요? 어제 장중 흐름 확인해 보시면 이 체코의
고속철도 사업에 협력 원한다라는 뉴스가 나오자마자 저런 식으로 엄청나게 급등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내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0.6% 올라갔죠. 그러니까 빠르게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수급 빈집인 종목들을 잘 찾아서 단발적인 시세 대응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확실히 섹터 내 큰 대형주, 대장주 중심의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걸 또 살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쪽도 서프라이즈 KB금융입니다. 시장의 예상 대비 한 16% 서프라이즈로 실적을 내놨죠. 순이익이 YOY 기준 15.6% 증가한 실적이었습니다. 홍콩 ELS 관련 충당 부채 환입금이 있었고요. 양호한 원화 대출, 기업 대출이나 가계 대출이 요즘 계속해서 올라가는 분위기고요. 순이자 마진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타행보다는 양호하다라는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했던 거는 자사주 매입 소각 4천억 원, 설마 했던 4천억 원에 대한 팩트로 확인이 되자 압도적인 주주 환원 제고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라는 평가였고요. 오늘 아침 추가된 증권사 보고서는 하나증권과 KB에서 나란히 목표가를 11만 원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KB금융 어제 88,300원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장 마감 이후 이 실적 이슈 나오고 나서 더 좋은 시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오늘의 반영 여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래서 실적 시즌이 흥미진진하고 중요하기도 합니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는데 약보합권으로 관망, 대기 이 정도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알파벳과 테슬라 실적이 장 마감 이후 나올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를 앞둔 대기 심리가 강했고요. 그 가운데 중소형주의 추가 상승 전망이 지속되면서 러셀 2000의 강세는 이어졌습니다. 자, 금리 인하 기대감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데요. UBS 측에서는 9월 금리 인하 확률 100%로 언급하기도 했고요. 2년 만기 국채 입찰도 호조를 기록하면서 금리가 떨어지는 흐름도 있었습니다.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지금으로서는 안정을 찾아가다 보니까 그리 높지 않습니다. 이번 주는 확실히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대선보다 실적에 대한 관심도가 좀 짙은 상황이고요. 종목으로 본다면 빅테크 전반이 그리 강하진 못했습니다. 그 가운데 아마존은 2% 정도 올랐는데요. 모건 스탠리 측에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한 영향이 있었고요. UPS, 운송, 배송 이런 업체죠. 세계적인 운송 업체입니다. UPS 같은 경우는 패키지 배달 수요가 줄어들면서 또 임금이 올라간 영향에 실적 악화 소식을 전했고요. 12% 급락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물동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가 계속해서 부진하면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GM은 좋은 실적을 내놨고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했는데 급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일부에서는 자율주행차 연기에 하락했다 혹은 중국에 대한 매출 전망을 좀 부정적으로 한 게 아니냐, 보수적으로 했다라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자동차 쪽은 좋은 실적을 내놔도 피크아웃 이슈에 시달리는 건 한국이나 미국이나 매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GM 6.4% 하락이었네요. 대기 모드였죠. 전반적으로 좀 소강 상태에 들어간 느낌이고 그 전날 올랐던 반도체 쉬어간 가운데 요즘 좋은 의견 많이 나온다는 브로드컴은 추가 상승을 기록했고요. 아마존 강세 흐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과 같은 산업재 쪽이 괜찮았어요. 제너럴 일렉트릭, 로키드 마틴 혹은 보잉 등의 종목들 GE와 이제 로키드 마틴의 실적이 양호했었기 때문에 주가 반응이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알파벳은 실적 예상치가 부합했습니다. 그런데 시간 외에서 상승 흐름을 한 3%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하락 전환하는 흐름이 있었는데요. 분명히 AI로 돈을 벌고 있으나 그 이상의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일부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가이던스 상향 발표로 시간 외에서 강세를 보이기도 했네요. 자, 테슬라. 시간 외 급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시장은 계속해서 2차 전지 캐즘과 그 밖에 테슬라가 갖고 있는 모멘텀을 두고 저울질을 하고 있죠. 오늘은 이쪽에 좀 더 무게를 두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우리가 테슬라에 기대하는 것은 악재가 다 반영됐다. 그리고 저가형 전기차, 로보택시, 자율주행, FSD, ESS인데 이쪽으로 한동안 계속 초점이 맞춰져 있다가 오늘은 이쪽에 좀 더 무게가 실렸고 로보택시 이슈가 10월 10일로 연기됐다라는 소식에
좀 하락 흐름을 나타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상 대비 EPS가 부진했고요. 올해 판매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그래서 순이익이 감소했다라는 평이었습니다. 다만 지금으로서 테슬라에 이제 투자자들이나 시장 참여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비단 전기차 이슈는 아닐 겁니다. 전기차 혹은 그 외 사업부에 대해서 테슬라 측에서 나온 코멘트들, 질의응답으로 나온 코멘트들 보여드리죠. 2차 전지 쪽으로는 사이버 트럭이 이제 곧 수익 달성 궤도에 연말에 오른다라는 코멘트가 있었고요. 자율주행은 완전 자율주행 16억 마일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ESS, 사실 지난 실적 이슈 이후에 인도량 데이터 발표 이후로 ESS 관심이 올라갔었죠. 메가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배터리 취급 작업을 이미 수행하고 있는 로봇에 대한 얘기도 계속 흘러나오고요. 반도체를 자극하는 테슬라의 도저 슈퍼컴퓨터 이 이슈까지 더해지기도 했습니다. 자, 이 가운데 ESS 쪽으로 본다면 ESS, AI 데이터 센터, 신재생 모멘텀, 미국의 대중국 제품 관세 부과 속에서 반사이익 기대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좀 좋은 ESS는 신성 ST, 서진 시스템, 한중 NCS, YM텍, 그리드위즈 등의 중심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아마 어제 HD 현대일렉의 실적이 좋았던 것과 이 테슬라 실적을 앞두고 ESS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어제 시장에선 좀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성 ST 차트 보시면 어제 4% 정도 올라갔고요. 한중 NCS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최근에는 ESS 쪽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업체여서 한중 NCS도 많이 관심을 받았었죠. 어제 15% 올랐고요. 그리드위즈도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이들 종목군들 여전히 관심을 받아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테슬라 실적에 대한 관전 포인트 잡아봤고요. 이번 주 역시나 실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주간이다 보니까 반등할 수 있는 종목군들, 이슈들 잘 체크가 필요할 겁니다. 오늘 LG 이노텍 실적이 나오는데요. LG 이노텍에 대한 언론 보도도 하나 있었어요. 반도체 유리기판 공급망 구축에 돌입했다. LG 디스플레이의 측면 지원을 받았다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HD 현대일렉이 좋았는데 HD 현대건설 기계, HD 또 현대 마린 솔루션 측에서도 실적이 예정되어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실적을 내놓을 겁니다. 하나증권에서 어느 누가 당선되더라도 바이오 보안법은 입법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CM 업체들 수혜 본다라고 하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바이넥스, ST팜이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죠. 어떨지 봐야겠습니다. 자, 로이터의 여론조사 결과 해리스가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위 내에 트럼프에 앞섰다라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어제 해리스 트레이드가 좀 있긴 했었죠. 우리바이오나 화일약품, 아이큐어 등의 종목이 시간외에서 강세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실적에 집중하시면서 이런 개별 트레이딩 뉴스들도 한 번씩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시장에 대한 흐름 살폈고요. 섹터 들어갑니다. HD 현대일렉은 오늘은 섹터 뉴스로 거의 따놓은 당상이었는데 자세하게 살펴주시죠. 네, 어제 오후장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결국에는 상반기 주도주가 다시 돌아왔다. 내가 주인공이다라는 각인을 한 번 더 시켜준 HD 현대일렉트릭의 실적이었는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시장에서는 지정학적 불안을 이겨내는 펀더멘털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자료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의 장중의 흐름 보시면요. 굉장히 아쉬웠죠. 전형적인 전강 후약을 보여줬는데 그 전강도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미증시의 온기가 길게 확산이 되지 못해서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면서 지수는 오름폭을 많이 반납한 상황이었고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해리스 트레이드 일부 또 확인이 됐죠. 마리화나 관련주들 테마 상승률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오후장 들어서 치고 나왔던 게 바로 전력 설비 쪽이 되겠습니다. 어제 전력 설비가 상당히 강했던 건 현대일렉트릭의 실적 덕분이었는데요. 오후 1시 30분 기점쯤으로 해서 나왔었고요. 이 종목은 정말 올 한 해 동안 많이 올라갔습니다. 올 한 해 동안 320%가 넘는 주가 상승률을 나타내기도 했었죠. 그런데 7월
1일에 36만 3천 원 정도의 전고점을 형성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살짝 눌려 있었거든요. 어제 단숨에 그걸 또 장중에 뚫어냈습니다. 36만 4천 원까지 올라갔었고요. 종가는 34만 6천 원 기록을 했습니다. 어제 HD 현대일렉트릭이 잘 가다 보니까 장중에 23% 정도 급등이 나왔거든요. 시총이 거의 12조 원에 달하는 이 종목이 크게 움직이다 보니 나머지 종목들까지 함께 끌고 가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LS 일렉트릭 올해 들어서 253% 정도 상승률 가져가는 종목인데 어제 18% 정도 올랐고요. 재룡전기도 369% 정도 올해 들어서 올랐는데 어제 13% 정도 올랐습니다. 나머지 종목들까지 다 같이 온기가 확산되는 하루였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의 실적은 잘 나올 것이라고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북미 변압기 업황의 호조, 그리고 앞으로도 이 부분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잘 나온다는 걸 알았지만 너무나 잘 나왔죠. 매출액은 발표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42% 늘어났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257% 정도 상승했습니다. 컨센서스도 훨씬 더 웃도는 실적이 나왔고 가장 중요한 건 이 OP 마진인데 22.9%를 기록하면서 마찬가지로 전 분기 대비해서도 크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글로벌 전력망 산업 호황에 힘입어서 단일 분기 기준으로는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요. 전 분기에 기저효과부터 해서 높은 수주 잔고 때문에 수주는 하락했지만 수주 잔고 여전히 늘어나고 있고 선별적으로 고가 수주를 계속해서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이야기들 나왔는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양호한 전력기기 매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회성의 실적이 잘 나온 게 아니라 꾸준히 이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회전기기와 배전기기 쪽의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북미와 중동 시장 쪽에서 전력 변압기 매출 강세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와 유럽 시장의 매출도 분기별로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북미나 중동 시장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HD 현대일렉트릭이 집중하고 있는 쪽이죠. 북미 수주 잔고가 전체 수주 잔고 비중의 거의 절반 이상 차지합니다. 29억 달러 정도 기록을 했고요. 최근에 AI 수요가 계속 상승하면서 데이터 센터 등의 수요 급증하면서 수익성에도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구글과 메타, 아마존 같은 여러 또 굴지의 기업들이 변압기 쇼티지 관련해서 이 회사에 문의를 하고 있다는 게 사측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회사에서는 업계 호황이 2030년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올해 매출 연간 가이던스 3조 원 무난하게 넘을 것이다라는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상고하저일 순 있겠습니다. 여전히 실적은 잘 나오겠지만 상반기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추진됐었던 대형 공사 몇 건이 또 반영되기도 했었고요. 고환율에 대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구리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또 금리 인하가 2차례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부분은 염두를 해둬야겠죠. HD 현대일렉트릭 쪽에서는 하반기에는 상반기 대비해서 낮은 수주 실적의 계획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유사하거나 살짝 높은 쪽 정도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죠. 하지만 여전히 수주에 대한 자신감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미주와 유럽 지역에서는 대부분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발주가 이뤄지는 만큼 수주에 더욱더 집중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다가 실적 잘 나온 만큼 적극적인 배당 정책도 기대할 수가 있겠고요. 최대 주주인 HD 현대 최근에 정말 이 그룹주도 잘 갑니다. 거기에 따른 수혜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실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또 증권가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상단이 너무 많이 열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는데 목표 주가를 무려 42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존 대비해서 50% 높여 잡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3분기 이후에 일시적으로 외형이 좀 둔화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기존의 가이던스 상회할 여지가 차고 넘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주 마진 견조한 북미 쪽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도 실적이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다라는 거고요. 주요 변압기 생산 업체들 연이은 증산 계획에도 불구하고 전방 수요가 견조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건 미국의 대선 상황이 되겠죠. 에너지 정책 관련해서 또 봐야 되는데 그 부분과 함께 AI 관련한 투자 추이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선은 다음 타자로 옮겨집니다. 어제 장중에 HD 현대일렉트릭이 23% 급등했지만 어제 그 오름폭 살짝 반납을 한 채로 마감이 됐거든요. 그리고 LS 일렉트릭이 더욱더 강한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미 또 HD 현대일렉트릭은 약간 실적이 공개됐고 주가가 많이 오른 데 대한 부담감도 있었을 텐데 그렇다면 아직 실적을 내놓지 않은 이쪽을 보는 건 어떠냐라는 시각도 작용을 했겠죠. 7월 25일이니까 목요일 내일 실적 나옵니다. 컨센서스도 이미 지난번에 나왔던 그 컨센서스 대비해서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눈높이가 올라간 만큼 이를 또 뛰어넘을 수 있을지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8월에 MSCI 편입에 있어서도 유력한 종목이 될 텐데요. 하나증권에서 8월 말에 리밸런싱 예상 금액을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20일 평균 거래대금 봤을 때 1,600억 원 이상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요. 8월 말에 예상되는 외국인의 유입되는 금액이겠죠. 유입되는 금액 같은 경우 2,200억 원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가총액이 지금 7조 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제 그 기준일까지 6거래일 정도, 6거래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얼마나 주가 잘 가는지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LS 전선과 LS 일렉트릭이 초전도 솔루션 출시했다. 이러한 뉴스도 최근에 전해지기도 했고요. SK증권에서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모멘텀 바탕으로 목표 주가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밖에 여러 이슈들입니다. 이 산일전기 특수 변압기 생산 업체인데요. 일반 청약 증거금만 16조 원 정도가 몰린 또 대여입니다. 29일에 코스피 시장에 상장될 예정인데요. 이번에 또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에서도 경쟁률이 높았었고 최종 공모가는 희망 밴드 상단 초과한 만큼 이번에 상장 잘 하고 난다면 한 번 더 이 변압기 섹터에게 온기를 가져다 줄지도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쪽이 너무나 부담이 된다면 AI 관련한 ETF는 어떤지 또 가지고 와봤어요. 유진투자증권에서 미국의 AI 전력 관련해서 인프라 기업 투자 중장기적인 테마로 보자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덱스 미국 AI 전력 핵심 인프라 그리고 솔 미국 AI 전력 핵심 인프라가 있는데요. 해외 미국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요. 이러한 기업들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이러한 쪽이 속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시장의 관심은 이번에도 숫자였습니다. 실적과 수출로 확인이 된다, 증명된다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HD 현대일렉트릭이 급등하면서 전력설비주 나머지 동생 주가들까지 상승을 좀 견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부분이 다시 또 실적 모멘텀 유효한 업종과 종목으로 확산이 됐는데요. 대표적인 게 앞서 얘기 드렸던 식품과 화장품 쪽이 되겠죠. 삼양식품도 어제 4% 가까이 올라갔고요. 이렇게 실적 시즌이 오늘 또 계속 이어지는 만큼 꾸준히 주목할 만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주도주는 결국에 나다라는 걸 한 번 더 보여줬던 HD 현대일렉트릭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지 그리고 밸류에 대한 부담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그렇다면 덜 오른 종목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다른 실적주에 대해서도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흐름이 굉장히 반갑기도 하면서 그 외에 많이 빠져있는 2차 전지나 반도체 소부장들은 어떻게 되려나 그에 대한 고민이 마음 한켠을 무겁게 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마음을 담아서 전략 챙겨보도록 할게요. 지금 함께 하시죠. 한 주 중반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김민진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생각보다는 좀 미지근한 것 같아요. 테슬라나 이제 알파벳 등의 실적이요. 물론 테슬라 시간에 급락으로 진행되긴 했었습니다만 테슬라 실적, 아마존 실적, 그리고 이번 주 쏟아질 국내 기업들의 실적 속에서 관전 포인트 잡아주세요. 네, 우선 최근 시장의 흐름은 결국은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정치적인 리스크가 시장을 잠식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양상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S&P 기준으로는 대략 이번 주와 다음 주에 S&P 500으로 봤을 때 60%가 넘는 기업들이 2주간 실적 발표가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어제 KB금융을 시작으로 해서 주 중후반 현대차, 기아라든지 아니면은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 그리고 가장 중요한 SK하이닉스의 실적 등 굉장히 중요한 섹터의 대부분의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닝에 대한 기대감들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제 장 중반만 하더라도 그러한 모습들이 연출되지 않았었죠. 하지만은 HD현대일렉트릭 실적 발표와 함께 급등하는 주가의 흐름들을 확인을 했고요. 거기에 더해서 최근 약간은 미적지근한 실적 발표를 한 몇몇 개 기업들이 있는데요. 뭐 TCK 같은 기업들일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도 마찬가지였고요. 해당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급격하게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역시 어닝 시즌 그래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리스크 이에 따른 변동성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믿을 것은 실적이다라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전일 시장 흐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내 이제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봐야 될 텐데 KB금융도 네. 실적 그리고 자사주 매입 소각 이슈가 꽤나 긍정적이었단 말이죠.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요? 올해 63% 올랐어요. 그러니까 앞서 봤던 우리 뭐 HD 현대일렉도 그렇고 이들 종목도 그렇고 실적이 잘 나왔었기 때문에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든지 또 이게 불안으로 작용이 될 여지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우선 실적은 앞으로 좀 걱정거리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KB금융은. 왜냐하면 이제 이번 분기 님이 순이자 마진이죠. 3bp 정도 하락을 했어요. 네. QOQ 기준으로. 그런데 이제 실적이 좋았었던 이유는 대출 총량이 증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반기로 들어서면 들어설수록 아무래도 이제 금리의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총 대출에 대한 규제 가능성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본업에 대한 실적의 우려감들도 약간은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리까지 떨어지게 되면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KB금융을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절대적인 밸류에이션을 상승시킬 수 있는 주주환원책에 대한 강력한 진행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총 순이익에 대한 분기 현금 균등 배당을 좀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한 부분 쪽에서 이번 분기 DPS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1분기에 3,200억 정도의 자사주 매입 소각 결의를 했는데 이번 실적과 함께 4,000억 결의를 했어요. 네. 지금 시장에서는 3,200억 정도 더해서 6,400억 추정을 했었는데 800억 정도 더 많은 금액이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양호한 실적이 나올 때는 강력한 주주환원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결국은 밸류업과 일맥상통하다라는 것이고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PB 기준으로 0.6배 수준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아직까지는 밸류 부담 자체가 그렇게 많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측면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되, 그러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끌고 가시되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금리 하락과 다음에 대출 총량에 대한 규제 관련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접근 자체는 조금은 조심스럽게 하자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전에 저희 성공전략 출연자분께서 그래서 매금지 얘기를 하셨거든요. 메리츠금융지주가 또 그렇다면 KB금융의 흐름이 부담스러워서 대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사실 메리츠금융지주는 너무 멋진 주주환원 정책과 함께 그리고 주주와의 소통과 함께 굉장히 강력한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 네. 중에 하나고요. 사실 은행 섹터 내에서야 저야 뭐 당연히 KB금융을 매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반적인 이 밸류업 관련 쪽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메리츠금융지주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 기업일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실적 추정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은행보다는 이제 조금 복잡한 보험사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증권사의 실적 변동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그러한 부분들의 불확실성은 있겠지만은 최근 발표될 그리고 예상되어지는 증권사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투자증권 소속이시잖아요. 네. 한국금융지주는 왜 빼두십니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밸류업 일반적인 증권사 같은 경우는 사실 밸류업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배당을 적게 주는 것은 아니지만은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뭐 메리츠금융지주나 KB금융 쪽에 조금 더 밸류업 포커스를 맞추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 주요 종목 HD현대일렉으로 넘어가서 전력기기 쪽 보겠습니다. 사실 6월
달 말경부터 해서 이런 넘버스 섹터가 좀 쉬다가 화장품은 그래도 꾸준하게 한 번씩 시세를 줬는데 전력기기 쪽 상승률 보면 너무 부담이거든요. 네. 그런데 2022년도에 저희 브리핑 처음 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작년에도 부담스러운 순간이 있었고 근데 돌아보니 또 올랐고 하락의 기회는 다 매수 기회였다라고 네. 하게 됐는데 지금 이 순간도 그런 걸까요? 사실 이제 실적 발표 시즌에는 제가 조금 쉬어갈 수 있다, 이 기업들, 이런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 실제적으로 이제 한 달여간 주가가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그런데 이제 정말 놀라운 실적 발표와 함께 어제 강력한 주가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전력기기 관련주들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요. 저는 이제 첫 번째, 회사에서 얘기한 2030년까지의 전력기기 시장에 대한 안정적인 성장, 이 부분에 포커스를 첫 번째 네.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러면 이제 비싼 것이냐라는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어제 이제 분기 실적으로 발표된 실적이 이제 2천억이 넘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연간 기준으로 이 실적을 계속 만들어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의 연간 기준 8천억. 지금 시가총액은 12조 원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대략 영업이익 기준으로 PER 15배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 수 네. 있겠는데, 실적이 더욱더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밸류의 부담은 좀 적다라고 적다라기보다는 밸류의 부담이 크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제 밸류 부담이 좀 느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종목군 자체를 이제 다른 종목군들로 넓혀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력 내에서요. 그렇죠. 그러한 측면에서 29일 날 상장하는 산일전기 같은 경우 공모가 기준으로 봤을 땐 지금 PER 밸류가 한 10배 조금 넘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공모주라는 특성상 출발 이후에 주가가 뜰 수 있기 때문에 네. 밸류에이션이 확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현재 공모가 기준으로서는 크게 부담스러워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8월 MSCI 편입기대 한 몸에 받아가는 LS 일렉은 어떨까요? 역시 뭐 수급적인 관심도 그리고 이제 8월 13일 날 아마 발표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종목이 편입될 것이냐, LS 일렉트릭 가능성 굉장히 높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 추종하는 그것을 이제 기대하는 액티브 자금의 수요까지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LS 일렉트릭도 여전히 유효한데요. 사실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현대일렉트릭과 같은 실적을 보여주기는 좀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시점에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종목들이 지니고 있는 성격을 잘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전력 이런 쪽이 보여주다 보니까 푸드, 화장품, 네. 방산, 조선, 또 미용 기기까지 해서 아메리칸 드림과 같은 스토리 플러스 실적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오는 쪽에 동시다발적인 관심을 기대하고 있는 시장이 됐습니다. 네. 어디에 점수를 주시겠어요? 네, 사실 수출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제 현대일렉트릭의 주가 흐름이었던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역시 수출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 이슈로 올라왔었던 섹터를 생각해 보면은 방금 말씀 주셨던 방산, 화장품, 그리고 음식료, 이 세 개가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세 개의 섹터 내에서는 소비재 섹터가 좀 변동성이 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화장품주들 관심 있게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이제 시장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은 현대로템의 신고가, 그리고 VT의 신고가 도전, 이것이 이제 시장에 좀 관전 포인트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두 개의 섹터, 그리고 그 중에서도 화장품 섹터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방산 쪽은 왜 빼놓느냐? 방산 너무 좋습니다. 좋은데 결국 이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발표되는 실적뿐만이 아니라 수주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관련 뉴스가 이제 좀 조용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그 뉴스가 나오는, 그러니까 실적 시즌보다는 해당 뉴스가 나올 때 주가가 좀 더 움직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 어닝 시즌에서는 화장품 쪽 조금 더 대응을 해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화장품 내에서 그러면 탑픽을 받아봐야겠죠. 이 한동안은 ODM, OEM 그리고 원료 쪽 이런 쪽의 강세, 네. 그리고 실리콘투가 그렇죠. 강했다가 최근에는 시장이 좀 약할 때는 오히려 아모레퍼시픽이 코스RX 덕분에 올라가기도 했어요. 그러면 탑픽을 어느 쪽으로 무게 두실 거예요? 네, 우선 첫 번째는 브랜드 업체 봐야 된다는 브랜드. 생각이고요. 네. 뒤에 이제 한 종목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중간에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당연히 이제 신고가 도전을 하고 있는 VT를 먼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OEM, ODM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 익스포저가 높은 코스맥스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배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코스RX의 기대는 있지만은 중국 익스포저가 아직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제 시점에서는
탑픽은 아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중소형 브랜드 업체 이쪽에 좀 관심을 두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중소형 브랜드 업체, 토니모리, 클리오, 뭐 어디가 될까요? 탑픽이 네. 그건 거죠? 지금 이제 사실 탑픽은 VT인데요. VT는 주가가 좀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은 부담감이 적은 기업을 저의 추천주로 오늘 골라봤습니다. 비겁한 선택 아니십니까? 실리콘2는 VT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탑픽을 좀 그런 부담이 덜한 쪽으로 해서 이게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네. 부담이 덜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걸까요? 네, 제가 준비한 추천주는요, 클리오라는 클리오. 기업이고요. 부담감이 적다라기보다는 그 부분도 있지만은요, 3분기의 모멘텀 자체가 조금 더 집중되어 있는 기업이다 3분기. 보니까 제가 클리오를 들고 나왔고요. 우선 2분기 실적 역시 뭐 YOY로 60% 가까이 성장하면서 좋은 이익을 만들어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전 지역 쪽 그리고 채널 쪽에서 양호한 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것보다 더 주목하는 부분은 결국은 이제 3분기에 다양한 모멘텀이 있다라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 쪽 같은 경우 채널에 대한 추가 확장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 회사의 이제 주요 브랜드들, 이 브랜드들이 드디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코어기라든지 아니면은 신제품에 대한 출시들을 집중적으로 단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매출액의 성장 자체가 2분기보다 3분기에 더 뛰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3분기의 성장이 담보될 수 있을 만한 기업을 찾기가 만만치 않다는 측면에서 클리오, 다른 기업들보다 조금 더 나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에 대한 기대감 주목해 볼 수 있다. 클리오 살펴주셨고 목표가 얼마 보십니까? 네, 목표가는 좀 공격적으로 5만 원 선 제시를 해드려보겠고요. 손절가는 35,500원 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만 원의 목표 주가 클리오 저희 기억해 보겠습니다. 차장님의 유망주 수익률 중에서 인벤티지랩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얘기 듣고 싶어요. 인벤티지랩 상승률이 굉장히 좋아서 궁금하기도 하고요. 삼바는 오늘 실적이 나옵니다. 네. 삼바도 사실 앞서 봤던 삼수겸상 종목이에요. 실적, 수주, 스토리가 괜찮은데 스토리 쪽 관심이 좀 약해가지고 아직 강하게 못 치고 나갔습니다. 인벤티지랑 삼성바이오 AS 해주시죠.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저는 뭐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보다는 그냥 보유 정도의 대응 전략 그리고 네. 환율의 실적 민감도가 크기 때문에 사실은 그 내용이 아니라고 한다면 모멘텀은 좀 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와서 좀 고민스럽지만은 로슈의 경구용 비만 치료제 쪽에 대한 임상 데이터가 너무 좋았고 그에 따른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측면에서 인벤티지랩 조금 더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나 조금은 더 보유해보자라는 의견. 삼바도 보유 정도지 신규 매수로는 추가 매수로는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살펴주셨네요. AS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김민진 차장님과 전략 챙겼습니다. 고맙습니다. 네.